사랑합니다, 고등학생 여러분. 지금까지는 금성출판사 국어교과서의 내용들을 수업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보충 수업으로 오답노트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시험을 보고 모의고사나 지필평가를 볼 때 만점이면 너무 좋겠지만 만점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만점이라 할지라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오답노트 하는 법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음운변동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2020학년도 3월 9일 전국 연합학력평가 있었잖아요. 이 국어 영역에 문법 문제가 나왔어요. 바로 11번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 11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글씨가 좀 작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에서 기응린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박스는 무조건 옳은 정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를 얻어서 적용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옳은 정보를 얻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갑니다.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날 때,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 번 일어나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한 번 일어나는 걸로는 시험 문제 메리트가 없죠. 여러 번 일어날 때 최종적으로 음운의 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죠. 오늘은 좌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좌표를 이용해서 이를 쉽게 확인해 볼게요. 이 좌표 평면의 0인 별표, 여기가 기준점이라는 거죠. 음운의 수가 늘어나는 첨가는 늘어나는 음운의 수만큼 위쪽으로, 음운의 수가 줄어드는 탈락과 추격은 줄어드는 수만큼 아래로 이동한다. 그리고 음운의 수가 변하지 않는 교체는 교체 횟수만큼 오른쪽으로, 교체 횟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걸 이해하는 문제죠. 예를 들어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치다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거치다를 정리하는 연습을 갖는 거예요. 거치다는 거센 소리에 대기 위해서 거치다가 됐다가, 그 다음에 기계음화에 의해서 거치다가 된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걸로 오답노트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치다가 되고, 거치다가 거치다가 되는데, 요걸 설명한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죠. 보면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복습하는 거죠. 거센 소리 대기가 뭔지를 복습해야 해요. 그러면 뭐냐?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전혀 다른 티귿이 되는 것을 거센 소리 대기인데, 결과물이 티귿이 거센 소리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교체의 축약이에요. 축약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거치다가 돼요. 이상한 특이한 경우네요. 티귿이 되는 건 A와 B니까 교체죠. 교체인데 뭐냐? 티귿이 뭐냐 생각해보면 이게 국외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국외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체가 A에서 B가 되는 현상이라는 걸 여기서 공부하면 되고, A 플러스 B가 전혀 다른 C가 되는 것을 축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까 봤지만 이 부분 첨가와 축약은 위아래로, 교체는 오른쪽으로, 이걸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체와 축약이 한 번씩 일어나 마로 이동했대요. 즉 하나 줄고 교체가 한 번 일어났으니까 마가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뭐냐면 색연필은 색연필이 됐다가
연필이 됐대요. 여러분, 이것도 어려워하지 마세요. 달달 외울 필요 없이 변화점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색 연필인데 다 똑같아요. 근데 얘가 이응이 니은이 된 걸까요? 이거 이제 지겹죠? 없던 게 새로 생겼죠. 즉 니은 첨가라는 걸 알 수 있죠. 니은이 첨가됐어. 그러면 첨가면 아까 위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기역이 이응이 됐어요. 기역이 이응이 되는 것을 교체라고 하죠. 그렇죠? 교체라고 하고 이것은 뭐라 그래요? 결과물이 이응인 비음이니까 비음화가 되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한번 오답노트가 이거고요. 오답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스트잇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것까지 적어주면 좋겠죠.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시 할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포스트잇이 있다면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뭐라고 적으면 좋겠냐면 요거죠. 받침의 이응만 자음이다. 즉 이외에는 공이응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공이응이라는 말은 자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모음 앞에 이응은 자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받침에 공할 때 요거만 자음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거는 첨가고 왜 이거는 비음하냐 이걸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선 요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따로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문제 밑에 이 내용들을 적어준다면 여러분들 자습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걸 요 색연필과 거치다로 정리하고 여기서 축약이 뭔지 복습하며 여기서 또 교체가 뭔지를 연습하는 거죠. 요것이 진정한 자습서가 되는 오답노트라고 생각해요. 즉 나만의 자습서화되는 오답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틀린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기초 실력이 없었던 학생에게는 너무 힘들겠죠. 10개가 넘게 틀리고 막 20개도 틀리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해요? 아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셔야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 점점 줄어듭니다. 영원히 20개, 30개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끝까지 오답노트를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랄 대학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요번 연합평가에서 봤던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답이 뭐겠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첨가와 교체니까 여러분 첨가와 교체 아닌 건 지워버리면 되죠. 3, 4, 5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찍어도 1, 2번 중에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교체가 한 번 일어나면 오른쪽으로 한 번 가야 되니까 올라갔다 한 번 가야 되니까 갈 순 없죠. 답은 나가 되는 거죠. 아마도 정답은 2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할 수 있겠죠. 아셨죠? 오늘 이걸 해보려고 해요. 이 오답노트를 한 3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해요. 오답노트에서 정보를 가장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한다면 옳지 않은 문제 유형이에요. 옳은 게 4개나 되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옳지 않으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게 보시면 3문제 중에 2문제가 옳지 않으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교사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는지를 알면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이라고 여러분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3번 문제를 보니까 보기에 디귿의 사례로 의탈락
지금 의탈락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보기를 탐구한 것으로, 즉 이해와 적용의 문제로. 요거 꼭 기억하세요. 비문법적 표현. 이건 틀린 거라는 겁니다. 틀린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 별표는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해서 변화점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A는 모음으로 끝난 용언의 어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모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 그쵸? 그리고 용언의 어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어쨌든 몰라도 넘어가 보세요. 의로 시작하는 어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 어미의 첫 모음 의가 탈락한다. 의가 탈락하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부르니가 됐어요. 그럼 보세요. 똑같은 것끼리 지어보면 얘가 없네요? 그쵸? 그리고 또 끄면이 됐네요.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은데 얘만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앞부분이 뭔진 정확히 몰라도 의가 탈락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어떤 오답노트를 해야 될까요?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죠. 자기 수준에 따라 달라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 많은 지식이 있는 학생들은 안 적어도 되는 부분이, 내가 모르는 경우에는 다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용언, 그리고 어간, 그리고 어미가 뭔지 적어야겠죠. 이건 다 검색을 통해 적어야 돼요. 영어 공부할 때도 모르는 영어 단어 적을 때 하나하나 다 적어야 되죠. 그쵸? 그래도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것만 일단 이걸 다 적을 순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용어는 뭐냐? 동사와 형용사처럼 서술의 기능을 가진 어휘들을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 이건 꼭 알아야 하는 건, 용어는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활용이 뭐냐? 변신이 된다는 겁니다. 활용이 된다는 것을 알면 좋아요.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제 갈게요.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뿌리, 즉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니 끄면 했던 것처럼 안 변하는 부분이 오죠. 부와 끄죠. 부르다와 끄, 부르다 끄. 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죠. 부르고, 불러서, 부르니, 그런 것들 아시겠죠?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의가 탈락하는 건 알았고, 용언 어간의 의인지를 보면 되는데, 용언 어간의 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부르다. 이거 여러분들 어간을 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기본형을 찾는 거예요. 기본형을 생각하면 돼요. 기본형에서 안 변하는 부분이 바로 어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부르다가 기본형이죠. 그러니까 부르예요. 그럼 끄다가 기본형이니까 끄죠. 그렇죠? 이게 어간이겠죠. 부르와 끄가 어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고요. 1번은 맞네요. 그쵸? B. 리을로 끝난 용언 어간에, 어간이 뭔지 아니까 이제 의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미의 첫 모음 의가 탈락한다. 들으니 드니가 됐네요. 물으니 물면이 됐어요. 다 똑같은 걸 찾으고 변화점을 찾으면 의가 탈락한 걸 알겠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요거 형광펜 칠해 놓을게요. 왜냐면 이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아까는 너무 티나게 다 보였는데 얘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분명히 들이 기본형인 것 같은데 결과물을 보면 들이 아니라 든이에요. 리을이 어디 갔냔 말이죠. 듣다의 기본형은 듣인데 들으니는 들은인 거예요. 왜 디귿이 어디 갔냐, 리을이 어디 갔냐 이거죠. 요거는 이따가 나와요. 왜?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객관식 시험 문제죠. 객관식 시험 문제는 설명을 지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2번도 맞죠. 왜? 지워진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의탈락이 맞죠. C.
듣다와 묻다와 같이 불규칙 용언인 경우 형광펜 요거 형광펜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필평가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3개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불규칙 용언을 모르면 시험 문제를 틀릴 수 있겠지만 설명이 나올 거예요. 보세요. 불규칙 용언이라는 걸 적어놓으세요. 불규칙 용언의 경우 어미의 첫몸 의가 탈락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여태까지와 달랐던 거 의가 탈락하지 않는다예요. 맞는지를 보면 되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듣은인데 들은이네요. 정말이네요. 디귿은 없어졌는데 이상하지만 은이의 의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묻다의 묻으면이 물으면이 되니까 디귿이 니을로 변해서 이상하긴 하지만 이 음연의 의가 살아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불규칙 용언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어간이 변하는 활용의 경우가 있는 용언이죠. 즉 원래 안 변해야 되는 어간이 변하는 녀석을 불규칙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규칙은 뭐예요? 정해진 대로 원래 어간은 안 변해야 되는 게 규칙이에요. 근데 이 규칙을 어긴, 즉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불규칙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보면 돼요? 불규칙 용언인지를 보려면 어간이 변하는지를 보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디귿도 어렵진 않네요. 의탈락이네요. 그쵸? 똑같은 거 다 지워보니까 의만 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음이나 리을로 끝난, 봐보세요. 모음이나 리을로 끝난 거 맞죠? 그대로 의로 시작하는 조사 붙으면 의가 탈락한다. 맞네요. 보나마나 답은 5번인데 5번이 왜 틀렸냐? 볼게요. 리을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맞죠? 의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첫모음 어미의 첫모음 의가 탈락하지 않는다. 그물은 맞죠? 허물을 여러분 이게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물과 허물이에요. 그물과 허물이 용언이 아니에요. 내가 아까 말했죠. 용언은 뭐예요? 동사, 형용사처럼 서술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물은요 단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명사, 대명사처럼 체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뭐가 틀렸냐? 정리하는 거죠. 용언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여기가 틀린 거예요. 용언의 어간이 아니다. 이걸 옳게 고치는 거예요. 오답 노트는 옳게 고치는 거 뭐냐? 리을로 끝나는 체언. 체언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체언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면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5번은 그대로 바로 5번에서 고쳤으니까 이렇게가 오답 노트인 거죠. 내가 몰랐던 거. 근데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 용언 알고 어간 알고 모음 알면 쓸 필요가 있는 것이 불규칙 용언 하나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용언이 아니라 체언이다라는 것 정도 적어 놓으면 되겠죠. 다 자기 수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는 거죠. 다음으로 기역 미음의 교체 현상이 뭔지 한번 적는 거죠. A가 B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비음화. 그러면 결과물이 비음으로 되는지를 보면 되고요. 유음화는 결과물이 유음이 되는지를 보면 되고요. 된소리 되기는 결과물이 된소리가 되는지만 보면 돼요.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죠. 하지만 아닌 걸 지우는 연습을 해보는 연습이에요. 한라산. 여러분 아는 건 안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만 적는데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한라산이잖아요. 그렇죠? 변화점을 보면 다 똑같은데 니은이 리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랐다가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별표 쳐볼까요? 올랐다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올랐다가다가 올랐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저 시험 나올 거고, 내려왔다도 비슷해요. 내려왔다도 비슷해요. 그런데 요거는 똑같은 거니까 뺄게요. 밥값. 여기 리을은 은근히 뭐 그래도 아주 중요한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속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밥값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은 값이 되고 값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10만 어찌나 먹는다. 실눈 어지러이 흩날린다. 세 번째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오답노트 뒤에 한번 적어줄게요. 흩날린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올랐다가가 쌍시옷이 디귿이 됐어요.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그러다가 디귿이 쌍디귿이 됐어요. 된소리 대기죠. 그러면 올랐다가는 반드시 된소리 대기여야 된다. 즉 니은은 된소리 대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니은이 없는 거 다 지워버리면 여러분들 이건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이미 나왔어요. 너무 쉬워졌어요.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 그냥 좀 자질구레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리을만 보면 돼요. 리을이 된소리인지만 보면 돼요. 왜? 얘는 다 똑같은데 얘만 틀리잖아요. 그쵸? 리을 한번 볼게요. 밥값. 있네요. 답은 5번이에요. 답은 이미 나왔어요. 그쵸? 밥값. 느낌이 이미 된소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쵸?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에 밥값. 해보세요. 밥값이 됐어요. 비읍시옷이 비읍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모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밥값이 됐어요. 비읍시옷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였는데 B만 남은 거예요. 이거 탈락이죠. 탈락인데 저번 시간에 배운 자음군 단순하겠죠. 이거 자음군 단순화 모르면 네이버 검색 정리해야겠죠. 그러면 그린 다음에 된소리 대기가 나타나죠. 기역이 쌍기역이 되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럼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네 라는 순간 답은 5번이 나온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마지막으로 또 지필평가에서 서술형에 나올 수 있으니까 흩날린다가 티귿이 디귿이 되는 현상. 티귿이 디귿이 되는 현상 뭐죠?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그쵸? 그다가 디귿이 니은이 되는 현상. 비음화죠. 비음화. 즉 흩날린다가 비음화인 걸 알면 이응이 비음화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응이 없는 2번을 지워버리는 거죠. 이응이 비음화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리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맞으면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쉬워서 안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스스로 정리하면 오답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올랐다가는 음절의 끝소리에서 된소리, 그리고 밥값은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 그리고 흩날린다는 처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하면
한 단어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밑줄 친 노랫말에 나타난 음 변동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가 좋아, 네가 좋아라고 했어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니는 본말인 내에서 모음이 교체된 것이다. 보세요. 이건 100% 그냥 믿으라 그랬죠. 내가 네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달라지나요? 나머지는 똑같고 애가 이가 된 거죠. 애가 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애가 이가 된 거면 뭐예요? 모음이 교체한 거다. 맞아요? 맞죠? 그리고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발음 현상이다. 이건 기본 상식인데 모르면 애매하면 어떻게 해요? 세모 쳐요. 근데 내가 말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옳은 게 몇 개라고요? 4개니까요. 다 맞다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맞을 거야. 그렇죠? 옆에 네라고 써준 거 보니까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문자 언어보다 음성 언어 사용해서 주로 나타낸다. 요거 알아들어야 돼요. 요거 알아들어야 돼요. 요거를 적어놔야겠죠. 문자 언어는 뭘까요? 표기예요. 그리고 음성 언어는 뭘까요? 발음이에요. 여러분, 이 네가 참 좋아해서 네가 좋아해서 이게 문자의 의미이냐 음성의 부분이냐는 여러분 표기예요? 발음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때요? 네가 표준 발음일까요? 내가 표준 발음일까요? 또는 네가 표준 표기일까요? 내가 표준 표기일까요? 보면 니는 발음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여기가 맞는 거죠. 표준 발음이 인정되지 않는 발음 여기까지 맞는 거고요. 모음이 교체된 것 맞는 거죠. 이거를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애와 애의 청각적 구분이 쉽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니인데 왜 애와 애일까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일단 별표 세모 시세요. 쉬운 발음을 포기하고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표현이다. 발음을 포기하고 표현 효과를 높였다. 발음을 포기한 거다. 아까 내가 말했죠. 여러분 이상하죠? 3번은 음성 언어에서 주로 사용된다는데 발음을 포기했대요. 여러분 음성 언어가 발음이라면서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답은 하나인데 어떤 건 음성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표기래요. 다시 한번. 어떤 건 음성이라고 하고 어떤 건 음성이 아니래요. 입장이 다른 게 답이 될 수 있나요? 둘 중에 답이죠. 왜냐면 반대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으면 모를까 다 맞거나 다 틀릴 수는 없겠죠. 답은 적어도 3번 아니면 5번일 거라는 거죠. 근데 아까 3번은 맞는 것 같다 그랬죠. 5번이 틀린 거네요. 그러면 5번이 왜 틀렸냐? 표현 효과를 높이는 게 아니라 발음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4번과 5번이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게 왜 일어났냐면 내와 내의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래요. 발음이. 여러분 알죠? 내 거야 할 때 내 거야. 야 그건 내 거야 할 때 이게 내 거라는 건지 네 거라는 건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부러 니라고 발음함으로써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내가 니로 발음되는 것을 우리가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의미를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고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답은 5번인데요. 발음을 포기한 게 아니라 발음을 가지고 의미를 명확하게 해준 거예요. 발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이 니는 발음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답 노트로 요거 적어 놓는 거예요. 왜 내를 니로 발음하냐면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거예요. 내 건지 니 건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 언어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 정리하면 뭐예요? 내와 니에 대한 설명이죠.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종종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니는 왜 쓰냐? 내와 내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발음과 관련된 건데 표준 발음은 아니다. 이런 거 정리하면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문자는 표기와 관련된 거고요. 음성은 발음과 관련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고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음성 언어에서 사용돼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의미 명확하게 위한 거고, 여기는 요게 헷갈려서 그래요. 내와 내가 헷갈려서 니를 씀으로써 yours, 니 거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한 거죠. 이해했죠? 여러분들 요 정도만 정리하면 여러분들 이게 오답 노트예요. 달랑 3문제 정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힘들겠죠? 하지만 여러분 요거 꾸준히 1년 1, 2, 3학년 고1, 2, 3 중에 1, 2학년 때 이걸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3학년쯤 되면 여러분들 정말 언어 영역에 있어서 국어에 있어서는 아주 고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점점 줄겠죠, 쓸 게. 그쵸? 바보가 아닌 이상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점점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오답노트 할 게 줄겠죠. 걱정 마세요. 영원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이것만 하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답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적는 거야. 이거는 사실 오답노트가 아니에요. 진정한 오답노트는 여러분 내 시험 문제가 자습서가 되는 오답노트. 그래서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이 푼 문제집 2권 정도만 가져가면 언어 영역이 다 정리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당일날 그냥 바보같이 자습서 비문학, 문학, 문법 다 따로 가져가서 그거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봅니다. 그냥 내가 푼 문제집 2권 정도 가져가서 넘기면서 내가 자주 틀렸던 개념, 내가 자주 틀렸던 문제 유형, 내가 자주 틀렸던 지식들, 헷갈릴 만한 것들 다 정리해놓은 걸 보면서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 번 읽고 보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체계가 딱 잡혀있고 머리가 깨어나면서 여러분들은 수능 당일날에도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언어 영역의 고수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할 거예요. 파이팅!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